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러닝 센터의 안진성이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남 지역연계 프로젝트 고도화 우수 사례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순서를 보면 한남 지역연계 교과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요.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고도화, 그럼 왜 고도화를 하느냐? 그리고 또 지역연계 고도화의 우수 사례 그 한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그 지역연계나 서비스 러닝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사실 서비스 러닝 교과나 비교과 프로젝트들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투입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있죠. 왜냐?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이 갖춰야 될 역량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역량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학 현장에서는 우리 한남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현장에서는 계속 그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같이 팀 프로젝트를 짤 수 있는 토론원 수업, 참여형 수업이 돼서 이제는 문제 해결형 수업으로 변화해 가고 그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또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제작도 해보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창의적 사고력, 사고의 유연성, 자기의식이나 성찰, 또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함양하고 또 공감 능력과 능동적 경청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어색하긴 한데요. active listening,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면 이러한 스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의 이러한 능력들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한남대학교는 19학년도 2학기부터 계속 서비스 러닝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포맷으로 교수 설계를 해서 우리가 계속 지난 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때는 많이 좀 줄었는데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연계 기관들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더 많이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학년도에 18교과에서 많게는 21개 교과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사실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양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비교해도 저희 자신할 수 있는데요. 국내 서비스 러닝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가장 시초격인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의 교육 모델의 가장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러닝 자체가 그들의 브랜드라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비스 러닝을 1년에 한 24교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근데 그들은 이제 플랫폼 같은 것을 구축해서 생태계를 마련한 그런 특징들이 있고 한남대와 같은 3학점제가 아니라 3+1으로 이제 이론 수업은 그대로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만 1학점을 내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 오고 있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또 특징적인 것이 서울시립대라는 대학 특성상 정부 산하기관 등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상경대하고 서울시가 같이 협작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서울시설 공단 지하상가를 컨설팅해주는 그러한 교과 트랙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3개 위계형 트랙을 개발을 해서 처음에는 마케팅, 처음에는 솔루션 제공해주고 뭐 그러한 교과들을 트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는 확실히 참여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 참여 교과 수가 많고요.
또 그들보다 더 오히려 비교과 활동은 더 활발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남대학교가 더 앞으로 지역 연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무슨 다양성이냐? 아무래도 저희는 사범대나 인문계열 쪽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봉사하는 쪽으로 프로젝트가 많이 모여지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프로젝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이제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줘서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확인하고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봐라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완성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는 3학점 내에 이거를 다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업 규정상 저희는 10주 동안 이론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것은 5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5주 활동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교수님들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젝트의 임팩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임팩트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교과 시스템의 모델의 약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비교과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과 연계형 비교과를 실천해서 교과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서 방학 때든 학기 중이든 같이 이어서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학기 시작 전에, 수업 시작 전에 방학 때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미리 기획할 수 있는 연구 모임을 만들었고, 연구팀을 만들었고요. 또 그것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연말마다 성과 발표회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 15주 안에 끝내야 되니까, 한 학기 안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완결성을 한 학기 지려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 학기가 되면 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고도화가 되지 않고 직접 봉사가 계속 줄을 이룰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혁신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기획하고 실행했던 게 센터 중심의 서비스 러닝 장기 프로젝트 소셜 임팩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는, 소셜 임팩트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소셜 다이버 단계. 지역사회 문제를 심층 조사하고 그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기획하는 것까지가 한 학기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연구만 하는 겁니다. 연구만 하고 그 연구 결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임팩트를 남길 만한 프로젝트구나 라는 결론이 났을 때는 이 소셜 내비게이터 단계로 넘어가서 2차 학기, 3차 학기 계속 장기적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플랜을 수정해서 다시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끌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디자인 थि킹 프로세스의 5가지 스텝 중에서 1차 학기는 탐색과 제안하는 이 3가지 단계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 학기 때는 문제 해결을 실제 활동을 이제 그렇게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첫 학기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실행했을 때 3가지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패션 팀인데, 이 팀은 이제 패션 디자인 학생이 위주로 인해서 패션 디자인 학생들 4명이 폐의료 감소를 위한 리폼 디자인 브랜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 결과 이 프로젝트는 장기보다는 단기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심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발달 장애인 창작 문화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도예, 미술, 소설, 시 등 다양한 창작품 전시하고 문화교육을 탑재시킬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했던 것들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수요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작품 발표, 전시, 공연,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데도 저희가 그분들의 그 창작물들을 게시할 곳이나 그걸 전시할 곳이 없었던 거죠. 연습 공간이나 창작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교육해주는 기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지금 대전 시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도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직접 수요 조사를 하고 이 학생들이 조사를 한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면 괜찮겠구나라고 제안한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도예 기초 강의 설명 보이시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학우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게시하거나 3D 메타버스 전시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이것이 더 고도화된다면 이것을 구매도 가능하고 후원도 가능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안한 거는 지금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도예라서 도예를 예로 들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창작 작품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시한 결과물에는 이것들을 사실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플랫폼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산이 들어서 그럼 너희들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야? 이걸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 학기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학기부터는 모든 기관들이나 복지기관이나 기업 같은 곳에 찾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같이 거기서 사업을 따내는 게 다음 학기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예상하는 서버비만 해도 몇억 억대 단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는 사업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서를 가지고 계속 가서 기업들과 그럼 연계 기관들에게 이제 방문을 두드리는 그런 작업을 다음 학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학기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젝트인데요. 드론 방제 농약의 남용 방지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되게 혁신적이었는데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학생들은 기계공학 학생들이 3명이고 이제 AI 융합학과 학생이 1명이 이제 거기 같이 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현지훈 학생이라는 리더가 지금 드론 동아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통해서 산업용 드론 개발하는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학마다 직접 방제역 소속에서 알바를 하면서 드론으로 방제역을 하고 있는 현직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하다가 직접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저한테 이 프로젝트를 가져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농약을 무지무지만하게 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얘기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쓰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드론으로 방제를 하지 않고 매뉴얼로 그 농약을 썼을 때는 약 2,000평의 논에다가 농약을 쓸 때는 소주 한 컵 정도의 농약을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리터 정도 쓴대요. 드론으로 할 때는 2리터의 농약을 10리터, 20리터의 물에다가 희석시켜서 그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차로는 처음에는 백신처럼 조금 그 소량으로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농약을 살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3번이고 많이 하는 경우 작년 홍송의 경우 총 5번의 드론으로 방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모두가
먹거리, 우리가 이제 모든 농작물들을 먹고 사는 게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모두가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그걸 경험을 하고 있고요. 환경 파괴 문제도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꿀벌들이 많이 지금 mel종하고 있는, 많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3m 상공에서 농약을 뿌리는데 이런 것들이 그 바람에 날려서 옆 농가에 많이 침입을 하는데, 바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농밭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 농가는 친환경이랍니다. 근데 그런 쪽에 다 그 농약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그 농작물로 지정되어 있던 곡물들이나 그런 밭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너무 독해가지고 그 방제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돼서 인명 피해가 나기도 하고, 그런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인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제안을 제가 요구했더니, 그 학생들이 제안한 방법은 사전질병 감지용 드론을 제작해서 농약의 사용을 줄이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런 오남용 사례가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종합감기약이라는 표현을 그 친구가 썼는데,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 혹은 목이 아프면 목감기약, 이렇게 스페시픽한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론 방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작물이 겪고 있는 질병, 해충에 상관없이 모든 농약을 한 곳에다가 담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농약들을 다 한 번에 담아서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잘하면,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그것들을 아주 유의미한 수치로서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의 발상이었고 그 제안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른병, 도열병, 누룩병,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벼농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겪는 이러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해충들도 있겠죠. 이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처방할 수 있는 종합 감기약 같은 종합 농약을 혼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것들을 만약에 진단을 먼저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사용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단 기술, AI 인식 기술로 진단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특수 목적 드론에 착용을 해서 먼저 살포하기 전에 이 스캔 드론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적정량을 측정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적정량의 농약을 살포하겠다는 게 이 친구들의 제안입니다. 이후로 이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의 자료들을 보면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필요한 것만 잠깐 그냥 가져왔는데요. 인식 기술로 나중에는 이렇게 박스형으로 그 인식 카메라가 AI 인식 기술로 박스형으로 그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계속 합습을 시키면 이것들을 3m 상공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곳에도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드론 기술이라든지 카메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화질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발표를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학생들이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작물들에게 이제 그걸 확인한 논문 사례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특수 목적에 맞는 해당 목적에 맞는 드론을 실제로 개발한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실제로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다음 학기에 그러면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인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지의 데이터가 측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4,500평 농가를 섭외했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섭외를 했어 벌써?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의 자식이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드론과 인식 기술을 가지고 실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농약 살포에 대한 기술과 이미지 인식을 특허를 이제 출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거의 그거에 대한 리포트도 한 3분의 1 정도는 벌써 이제 시작을 해서 3분의 1 정도는 완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농협과 협업을 맺어서 농약 최적화 실현을 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해서 나중에 이것을 다음 학기까지는 무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창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보고 저희가 다음 학기에 진행을 시키고 밀어줄 예정입니다. 근데 좀 약간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다음 학기부터도 이제 좀 재원을 늘려서 학생들을 좀 많이 밀어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팩트를 남길 수 있고 현실 가능한 그러한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자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